안철수 의원께서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됐을 때 이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야지 차기 대선으로까지 가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마 포석을 봤을 때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예측했던 부분에 대한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번에 혁신의 어떤 한 자리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봤는데 늘 그렇듯이 안철수 의원께서는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감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훨씬 올라왔거든요.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재죠. 머리 좋아요. 학벌 좋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겸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이 우리가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은 당에 쓴소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당에 쓴소리는 정당한 비판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주목하고자 하는 건 사실 욕입니다. 네. 손만 등장한 이 사람, 당권 노리는 철수. 네. 당권을 노리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안철수 전 대표, 안철수 의원입니다. 이준석 제명 서명 좀 해주세요라고 지금 열심히 굉장히 바쁜 김기현 대표한테 서명해주세요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기현 대표는 지금 보선 참패 때문에 굉장히 바쁜데 이준석 전 대표 제명하는 거 서명 좀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안철수 의원. 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냐? 여기 지금 나와 있죠. 이준석 전 대표 제명 서명해달라. 요 얘기. 안철수 의원, 저희도 뭐 며칠 전에 방송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명해달라는 요 얘기 자신 SNS에도 또 직접 올리기도 했어요. SNS를 좀 직접 보겠습니다. 내부 총질로 당을 망친 응석바지 이준석을 가짜뉴스 배포, 또 광소구청장 선거방해 등의 혐의로 제명해줄 걸 요청하는 서명운동에 동참해달라라고 하면서 직접 링크도 같이 걸어놨습니다. 네. 이런 이 안철수 의원의 행보에 대해서 또 이준석 전 대표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죠. 이 전 대표 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들어보고 오시죠. 저는 안철수 대표가 예측해보자면요. 비대위원장 욕심을 가지는 것 같아요. 원래 사람이 가진 자유 중에 가장 숭고한 자유가 망상할 자유거든요. 저는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대표가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까 말했던 굉장히 기획된 언어잖아요. 그렇죠. 윤핵관들이 전매 특허까지 사용하는 윤리와 내부 총질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제 보수의 주류 어르신들의 표를 한번 받아보겠다. 아하. 이게 정말 소장 개혁파처럼 보였던 분들이 하나씩 딸려 들어가는 겁니다. 처음 제가 실망했던 거는 원희룡 장관이었고요. 네, 원조 소장 개혁파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이제 안철수 대표가 빨려 들어가는 거죠. 이준석 전 대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의 욕심을 내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거 OX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의 얘기입니다. 안철수 의원은 비대위원장을 하고 싶은 것 같다. 하나, 둘, 셋. 일단 세 개의 X와 하나의 O가 나왔어요. 네, 주원규 의원님. 네, 이제 안철수 의원께서 좀 조급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이쯤 됐을 때 이제 자신의 존재감이 드러나야지 차기 대선으로까지 가게 되지 않겠는가라는 아마 포석을 봤을 때 저는 이준석 전 당대표가 예측했던 부분에 대한 비대위원장이 아니더라도 뭔가 이번에 혁신의 어떤 한 자리를 넣어야 된다라는 것으로 봤는데 늘 그렇듯이 안철수 의원께서는 좀 타이밍이 잘 안 맞추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존재감은 이준석 전 당대표가 훨씬 올라왔거든요. 그 참패 퍼센테이지 예측까지 맞춰가면서 존재감이 올라왔는데 저 이준석 전 당대표의 그 원외 인사로서의 목소리들이 오히려 민심에 반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안철수 의원이 갑자기 그거를 걸고 넘어져서 이준석을 어떻게 보면 제명해야 된다라는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서 오히려 안철수 의원이 지금 타이밍을 잘 못 잡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광삼 변호사님 X. 제가 볼 때는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 이준석 전 대표가 이제 사적 감정이 극에 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일단 안철수 의원은 뭐 당대표 하고 싶고 다음 뭐 대권 하고 싶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좀 그릇을 좀 키워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강서구청 보궐선거와 관련해서 그 어떤 좀 약간 막말 비슷한 그런 내용이 본인의 감정에 굉장히 상처받을 수는 있죠. 그렇지만 그걸 징계해서 제명하겠다는 취지로 가는 것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인재죠. 머리 좋아요. 학벌 좋아요. 근데 부족한 게 있다면 제가 볼 때는 겸손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정치하는 사람이 자신이 우리가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한 점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본인은 당에 쓴소리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네. 우리가 당에 쓴소리는 정당한 비판이라는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건 비판이 아니고 비난을 하는 거예요. 비판을 하려면 비판하고 거기에는 대안을 제시하고 그래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특히 자기와 감정 있는 사람에서 굉장히 비판을 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본인은 국민의힘이나 용산이 망하면 자신이 필요로 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강서구청 선거 결과가 나오니까 어떻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준석 대표 때문에 졌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민주당의 어떤 공천을 받고 정치를 하고 싶지 않으면 사실은 저렇게 하면 안 되죠. 자기 반성도 해야 하고 좀 더 겸손한 모드로 가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지금 일단 네 분 중에서 세 분은 아니다라고 하셨고 주원규 위원님만 또 비대위원장 생각이 있는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처음에 대선에서 단일화를 하고 뭐 기다 아니다 얘기는 있었습니다만 나왔던 얘기가 단일화를 하는 대신 나는 국민의힘 안에서 좀 당에 잘 뿌리를 내리도록 좀 해달라라는 얘기를 받았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서 장제원 의원이 좀 잘 조율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그 주원규 의원님 그렇다고 한다면 이 비대위원장 욕심이 있다라고 보신다면 지금 안철수 의원은 내가 당의 뿌리를 잘 내렸고 비대위원장을 함으로써 뿌리를 확실하게 경고히 받겠다라는 생각으로 봐야 되는 겁니까? 그 반대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의 뿌리를 잘 내리지 못하도록 당이 나한테 충분한 배려를 해주지 않은 것 같다라는 네. 무언의 어떤 불만과 항의가 묻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차기 공선에서도 갑자기 뭐 대전 이야기가 뜬금없이 나온다든지, 그러니까 자신이 예측할 때 자신은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분당에서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 자체를 흔드는 내용 자체가 나오는 게 상당히 안철수 의원이 불쾌함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비대위원장이라든지 아니면 혁신의 어떤 카드를 내한테 주어질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확보해 달라는 요청이 안철수 의원 사이에서 나오는 것이고, 네. 그런 것 안에서 갑자기 비난과 조롱을 한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걸고 넘어지기가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저는 안철수 의원이 각자 도생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저는 죄송한 말이지만 국민의힘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당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각자가 존재감을 키워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잘못하면 안철수 의원이 자신이 적은 응석바지라는 게 자기한테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약간 병 주고 약 주고 말씀을 다 해주셨어요. 지금 호락호락한 당이 아니다. 각자 도생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데 사실 안철수 의원이 지금 비대위원장이가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비대위원장 얘기에 비대위원장 아니라지만 혁신위죠. 이제는 혁신위 얘기에 이 사람 얘기도 같이 나옵니다. 누구냐? 김한길 지금 국민소통위원장인가요? 네, 보겠습니다. 이 앞서서 인터뷰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윤 대통령 자주 봅니까? 한 달에 몇 번은 봅니다. 통합이 보고사항만 들고 가는 건 아니고 이런 얘기 꼭 필요하겠구나 싶으면 말씀을 드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에도 몇 번씩 독대를 하는데 꼭 내가 맡은 이 롤인 이 통합이 얘기만 하는 건 아니고 여러 얘기를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대통령하고 뭔가 소통이 있다라는 얘기인 건데, 김승원 의원님. 네. 사실 김한길 위원장은 근데 여권 인사라고 하기만은 좀 어렵기도 해요. 여야를 다 지금 오며 가며 아우르는데 김한길 위원장의 국민의힘의 혁신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네, 사실 안철수 의원 목소리도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어떻게 보면 여와 야를 또 국민을 통합할 수 있는 적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네. 대통령실에 안철수 의원도 계속 보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이 좀 미워하시는 이준석을 네. 제명하고 본인이 새로운 그 제3지대랄까요? 아니면 통합의 자리에 한번 위원장이 되고 싶다라는 의사를 이제 비추신 것인데, 사실은 지금 이제 안철수 의원은 점점 잊혀져 가고 있고, 또 지금 분당 간마저 김은혜 수석이 지금 그 분당에서 행사를 좀 다니고 있거든요. 본인이 공천을 못 받을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에서 지금 이런 목소리를 내는 것 같고요. 예.
사실은 이제 김은혜 수석이 수원에 온다는 얘기도 있었는데 네. 수원에는 활동을 전혀 안 하고 계십니다. 수원은 또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신데. 예. 그래서 지역에서는 김은혜 수석이 온다는 얘기가 활동이 전혀 없어서 그런 위기감에서 이제 안철수 의원이 저런 메시지를 페북으로 계속 대통령실에 호소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한길 씨도 네. 사실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이제 이 총선을 갖다가 이끌어갈지 고민을 할 때 어떻게 보면 여야를 아우르는 또 중도층에 있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있는 후보군으로서 거론이 된다는 얘기는 저도 듣고 있는데 네. 글쎄요, 꼭 이게 어떻게 진행될지는 아직은 너무 변동이 심해서 저도 지켜보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홍석준 의원이 하고 싶은 말씀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국민의힘 혁신위원장 얘기인데 왜 나한테 안 물어보지? 하고 싶으실 수 있는데 요분 한 명만 더 보고 그 다음에 좀 여쭤보겠습니다. 근데 이분이 있어요. 사실 저희가 비대위원장 얘기를 하고 혁신위원장 얘기를 하면 항상 거론이 되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여야 할 것 없이 위기의 순간에 짜잔 나타나는 분이 바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며칠 전에 언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 강서 보선 참패 관련해서 이 언론 인터뷰가 쭉 이어졌는데 여기 중에서 내년 총선 윤 대통령이 자기 얼굴로 치르겠다는 의사를 표현해왔다. 내년에 수도권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사람들 중 몇이나 윤 대통령의 얼굴을 내세워서 선거운동을 할지 나는 회의적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럼 혹시 조언을 해주실 건 없습니까? 라고 물었는데 여기에서 한 얘기 더 이상 조언은 하고 싶지 않다. 국민을 향해서 몰라도 정치권, 이건 여야를 막론하는 거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을 향해선 그만 말하려고 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홍석준 의원님, 네. 이제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이 혁신위원장에 대해서 안철수 의원도 얘기가 나왔고요. 김한길 위원장 얘기도 나왔고 뭐 이런 자리가 있을 때마다 거론되는 게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인데 가능성을 좀 어떻게 보세요? 이 세 사람들. 저는 김종인 위원장님은 좀 탁월한 분이지만 사실은 이제 여야를 넘나들면서 비대위원장 역할을 사실 너무 많이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벌써 몇 번이나 하셨기 때문에 이제 국민이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좀 이제 조금 비대위원장으로는 조금 식상한 감이 좀 전 있다고 생각을 좀 합니다. 혁신위원장, 비대위원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국민에게 얼마만큼 이 사람에게 맡기면 이 당은 조금 혁신을 하겠구나 하는 어떤 기대감 내지는 그런 어떤 예상을 줘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는 뭐 안철수 우리 의원님도 훌륭하시고 또 김한길도 또 위원장도 굉장히 좀 훌륭하신 분이지만 제가 볼 때는 좀 더 국민에게 좀 신선한 카드가 결국은 지금 현재 저희 당에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면서 그런 면에서는 김한길 위원장 같은 분은 사실 저희 지금 윤석열 정부의 우리 국민통합위원장으로 있지만 사실은 지금까지의 있던 정치 그 역정이 대부분 진보 좌파 쪽 계열에서 했기 때문에 좀 더 국민에게 다가오는 것은 좀 많이 좀 다를 것 같다. 거기다가 저분이 굉장히 또 정책 좀 아이디어도 많으시고 네. 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김한길 위원장도 굉장히 좀 훌륭한 카드가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또한 부인이 최민길 씨지 않습니까? 네. 굉장히 좀 대중적인 또 흡입력도 좀 아. 있으시기 때문에 네. 뭐 저런 카드도 굉장히 저희 당에는 좀 좋을 카드 아닌가. 물론 이제 본인이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한길 위원장 카드도 굉장히 좀 좋은 카드가 아닌가 생각한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얘기는 이제부터 계속 논의가 더 많이 될 부분이긴 하죠.